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계좌를 바꿀 주식 발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부동산 금융 자산학과 전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돈 벌어주는 종목 하나를 찍어드리는 요행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종목 추천은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을 평생의 승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진정한 투자 고수는 남의 입을 빌려 종목을 고르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 폭풍우처럼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필터링 시스템과 철학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차갑고 냉철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진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의 투자 철학인 팩트 기반의 가치 발굴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 종목 찾기, 거시적 산업의 큰 흐름을 읽는 법, 그리고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리스크 관리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마치 옆에서 대화하듯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 빨간색 수익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 역사적인 여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지 그 아프고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2025년 주요 주체별 수익률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의미, 즉 수많은 투자자의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결과물입니다. 2025년 코스피는 67%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가 열리며 뉴스에서는 연일 누구나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파티를 즐기며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장은 올랐는데 내 계좌는 녹아내리는 이 불장의 역설,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엇박자 매매와 심리적 편향에 있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 개인들은 반도체나 금융주 같은 주도주가 조금만 올라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냐? 하는 공포에 질려 조기에 매도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아직 안 오른 저가주나 실체가 없는 테마주로 갈아탑니다. 심지어 지수가 더 오를 것을 믿지 못하고 곧 폭락할 거야 라는 생각에 인버스 투자에 몰두하며 손실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에너지를 반대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확증 편향이 한몫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기업 탐방과 공시 분석을 통해 팩트에 투자할 때 개인은 유튜브 썸네일의 자극적인 문구에 낚이거나 텔레그램 찌라시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오를 이유만 찾고 내릴 이유를 무시하는 확증 편향은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명확한 매수매도 원칙 없이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는 결국 거대 자본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시장을 이기고 평생의 부를 일구기 위해 초보 투자자가 뼈에 새겨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수년간 투자하며 겪은 수많은 실패와 고뇌 끝에 얻어낸 소중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첫째, 정보의 질이 양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건의 기사가 쏟아지지만 그중 99%는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특히 근거 없는 전문가의 예측이나 SNS에서 떠도는 비공식 루트 정보에 절대 열광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우리가 배울 다트 전자공시나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처럼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발표한 데이터만 신뢰하십시오. 투자의 시작은 늘 차가운 팩트 체크여야 합니다. 둘째, 일상 속의 발견을 투자 기회로 연결하는 민감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매일 백화점에 가서 아내가 어떤 물건에 돈을 쓰는지, 아이들이 어떤 게임에 열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어제 마신 커피, 편의점에서 없어서 못 파는 신제품 속에 텐베거의 씨앗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으로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이 실제 매출이라는 숫자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키기 힘든 체크리스트의 힘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성보다는 본능이, 논리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에 눈이 멀어도 사고 싶고 내리면 공포에 질려 원칙을 잊고 투매합니다. 이 짐승 같은 본능을 억제하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기계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10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 질문 중 단 하나라도 녹아 나온다면 아무리 탐나도 그 주식은 여러분의 주식이 아닙니다. 이 기계적인 절차가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길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의 성향과 자산 상황에 맞는 명확한 스타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옷도 내 몸에 맞아야 편하듯 투자도 내 마음이 편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치, 성장, 배당, 3가지 스타일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봅시다. 먼저 가치 투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백화점 명품을 세일 기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가진 순자산이나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시장의 평가가 너무 박할 때, 즉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쌀 때 사서 제값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저 PBR, 저 PER 지표가 나침반이 되며 원금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추천합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가장 단단하고 안전하게 불을 쌓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성장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세상을 바꿀 폭발적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의 아마존이나 2020년대의 테슬라, 그리고 지금의 AI 기업들이 그 예입니다. 매출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높은 변동성을 즐기고 트렌드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꼬박꼬박 돌려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매달 월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거나 복리의 마법을 믿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배당 투자의 황금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 투자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유심히 봐주십시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현재 시장 가격 사이에 벌어진 틈이 보이시나요?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투자는 견고해집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흔들려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가격은 결국 자석처럼 가치를 향해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은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마법의 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PBR 1.0배 미만입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당장 처분해도 현재 주가보다 많은 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망해도 본전 이상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죠. 둘째, PER 10배 미만입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몸값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셋째, ROE 8% 이상입니다.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 이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효율성의 지표입니다. 실전 사례를 살펴볼까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대형 금융주들은 수년간 PBR 0.4에서 0.6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돈은 잘 버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찬밥 신세였죠. 하지만 밸류업 지수 편입과 주주환원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싸구려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된 우량주로 재평가받으며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밴드 하단인 PBR 1.1배 수준에 올 때마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그것을 최고의 안전마진 구간으로 보고 매집했습니다. 다트 공시에서 자본 총계와 시가총액을 비교해보세요.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여러분은 계산기를 두드려 확신을 사야 합니다. 성장 투자의 묘미는 세상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성장주를 분석할 때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익보다 매출의 폭발적 증가와 시장 점유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상이 그 회사의 제품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주 발굴의 나침반은 매출 성장률 연 20% 이상, 그리고 산업 내 침투율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숫자와 물량으로 증명되는 성장을 찾아야 합니다. 2025년에 주도 산업이었던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포스코 퓨처엠 사례를 다시 한번 깊게 파헤쳐 봅시다. 당시 리튬 가격 하락과 전기차 캐즘 우려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트 공시를 통해 이 회사가 LFP 양극재 전용 공장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미래 수요를 이미 확보했기에 가능한 과감한 베팅이었습니다. 또한 AI 열풍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부족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마다 변압기와 전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인프라 대장주를 잡은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성장주 투자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IR 자료실을 제 집 드나들듯 하셔야 합니다. 경영진이 제시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아니면 실제 설비 투자 금액인 캐펙스 수치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세요. 기업이 자기들의 생존을 걸고 공장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확신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성장 투자의 본질은 미래의 숫자를 현재로 끌어와 계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사고 파는 시세 차익 게임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소유로 개념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 분기 혹은 매년 내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은 투자자에게 강철 같은 심리적 요새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배당 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주환원율 자체를 높이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당 성장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4%라도 매년 배당금을 10%씩 올려준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원금 대비 배당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KTNG나 SK텔레콤 같은 전통의 강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이를 주주와 나눕니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이제 자사주를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소각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여러분이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배당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받은 배당금을 인출해서 쓰지 말고 곧바로 해당 주식을 더 사는 배당 재투자를 실천해보세요. 눈덩이가 처음에는 천천히 구르지만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어 거대해지는 스노우볼 효과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국거래소 배당 정보 포털을 수시로 확인하며 기업이 주주를 동업자로 대우하는지 아니면 들러리로 생각하는지를 늘 감시하고 선별하십시오. 이제 실전 종목 발굴법, 그 첫 번째인 일상생활 관찰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의사들은 의료 장비 주식보다 자기가 매일 즐겨 마시는 콜라 주식에서 더 큰 수익을 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경험하고 소비하는 분야가 전문가의 영역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관찰법은 다음의 4단계로 아주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초정밀 관찰입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내 친구들이 카카오톡보다 더 오래 머무는 앱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사달라고 졸라대서 대형마트를 3군데나 돌아도 못 구한 장난감은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드세요. 둘째, 가설 수립입니다. 이 앱에 사람이 몰리면 서버 비용이 늘어날 테니 클라우드 회사가 돈을 벌까? 아니면 광고 수익을 얻는 이 앱 회사가 돈을 벌까? 라고 질문의 층위를 높여보는 것입니다. 셋째, 냉철한 검증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박난 과자가 그 기업 매출의 0.5%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넷째, 구조적 변화 판단입니다. 이것이 반짝하는 유행기인지 아니면 우리 세대의 소비 습관을 영구히 바꾸는 메가 트렌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의 PB 상품 열풍을 보고 유통대장주인 BGF 리테일을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 속에서 김이나 냉동 김밥의 수출 데이터를 보고 식품 대장주를 발굴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 하나하나가 주식시장의 보물지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쏟아지는 뉴스를 단순한 소식이 아닌 돈의 흐름으로 재해석하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따라 사다가 손실을 보고 나죠. 그것은 뉴스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텍스트만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고수는 뉴스를 해석하고 예측합니다. 2025년을 뒤흔든 AI 초거대 사이클 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천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은 연상작용의 체인을 가동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 소모가 엄청나겠네. 그럼 변압기 수주가 늘어나겠구나. 변압기를 만들려면 구리가 많이 필요할 텐데 구리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면 남들이 반도체 주식만 볼 때 여러분은 전력 설비주나 원자재 관련주에서 숨은 진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점은 뉴스의 유통기한과 선반영의 개념입니다. 이미 모든 매체에 도배되고 동네 어르신들도 아는 뉴스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우리는 뉴스 뒤에 숨은 실질적인 수혜 혹은 그 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쪽이 어디인지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뉴스의 팩트를 확인했다면 반드시 다트의 수주 공시나 실적 리포트로 그 숫자가 실제로 찍히고 있는지 크로스 체크하십시오.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수익률의 격차를 만듭니다. 파도가 높아야 배가 멀리 간다는 격언처럼 종목 하나를 잘 고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산업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를 탑다운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거시적 숲에서 시작해 미시적 나무로 좁혀가는 4단계의 정교한 전략입니다. 1단계는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리 기조는 인하 쪽인가, 인상 쪽인가?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5년과 2026년의 금리 인하 국면은 성장주들에게 아주 강력한 뒷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2단계는 주도 산업 섹터의 선별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안티에이징 헬스케어,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등이 그 예입니다. 산업 전체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섹터를 찾아야 합니다. 3단계는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 리더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장주는 위기 때 가장 늦게 내리고 호황 때 가장 먼저, 가장 멀리 갑니다. 점유율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적 혜자를 가진 1등 기업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마지막 4단계는 재무적 검증입니다. 예를 들어 AI 시대의 가속화를 예측했다면 반도체 산업을 보고 2단계,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고대역 폭메모리인 HBM을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를 대장주로 선정하며 3단계, 마지막으로 다트에서 그 실적의 폭발성을 확인하는 4단계 흐름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주가가 흔들려도 여러분은 산업의 성장이라는 든든한 배경 덕분에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이 확신에서 비롯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실제 피 튀기는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2025년 SK하이닉스의 사례를 통해 아주 처절하고 정밀하게 복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성장주 투자의 완결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2024년 말까지 시장은 HBM3이라는 기술의 성공 여부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2025년 1분기에 HBM4라는 차세대 기술의 신호에 주목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선주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100%를 상회한다는 내부 공시가 그 첫 번째 결정적 신호였습니다. 2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12단과 16단 적층 기술에서 경쟁사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압도적인 수율을 기록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기술 초격차가 발생한 것이죠. 이때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분기 이제는 거품이다, 고점이 달하는 회의론이 팽배할 때 역대 최대 실적이 발표됩니다. 분기 영업이익 11.3조 원, 영업이익률 46%. 제조업에서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의심을 잠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라는 진리입니다. 둘째, 독보적인 기술 장벽을 가진 대장주는 거품 논란을 실적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I가 대세라니까라고 막연히 믿은 사람과 분기별 수주 잔고와 HBM사의 기술적 우위를 체크하며 데이터를 쌓아온 사람의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주식은 투기이며 숫자로 증명되는 주식만이 진정한 투자임을 이 사례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무기가 되어야 할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다트는 정답지가 아니라 해답지입니다. 처음 보면 외계어 같지만 딱 5가지 핵심 항목만 정복하면 됩니다. 첫째, 사업의 내용 탭입니다. 여기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만들어 파는지, 주요 원재료 가격은 오르는지 내리는지, 경쟁사는 누구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메뉴판도 안 보고 수백만 원짜리 요리를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세요. 성장하는 기업은 이 숫자가 계단식으로 우상향합니다. 셋째,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입니다. 여기가 꿀팁입니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우리가 이번 분기에 왜 돈을 많이 벌었는지 혹은 왜 아쉽게 손실이 났는지를 직접 고백하는 코너입니다. 기업의 내부 속사정을 알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정확한 통로입니다. 넷째, 감사 의견입니다. 무조건 적정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세요. 한정, 의견 거절 같은 단어가 보이면 그 즉시 창을 닫고 그 종목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다섯째, 투자자 보호 항목입니다. 회사가 휘말린 소송이나 갚아야 할 우발 채무, 최대 주주의 지분, 담보대출 현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트는 단순히 지식을 주는 곳이 아니라 기업의 정직함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10분만 투자해서 이 5가지를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상장 폐지라는 비극을 막아주는 여러분의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배당 투자 역사의 획을 그은 해였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된 선 배당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제도의 안착입니다. 이제는 눈 가리고 투자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죠. 예전처럼 무조건 12월 말에만 주식을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마다 배당 기준일이 제각각입니다. 3월일 수도 4월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트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 안내 공시를 반드시, 제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약 4조 원이 넘는 배당 ETF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었습니다. 거대 자본이 들어오려면 거래량이 풍부하고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우량 배당주여야 합니다.
KTNG, SK텔레콤, 금융지주사들이 왜 큰 손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수급의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소각을 병행하는 기업에 주목하세요. 주식의 총량이 줄어들면 여러분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희소해지고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 환원입니다. 이 주식이 정말 싼가? 라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하기 위해 우리는 비교라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남과의 비교 피어 그루프, 그리고 과거의 나와의 비교 히스토리컬 밴드입니다. 먼저 동종업계 비교입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PER이 10배인 기업과 20배인 기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10배가 싼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장률이 2배 더 높다면 20배가 훨씬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ROE이자 본이익률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PER 주가수익 비율은 오히려 낮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흙 속의 진주입니다. 다음은 PBR 밴드 차트의 활용입니다. 주가는 생물처럼 움직이지만 특정 기업의 가치라는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세요. 주가가 일시적인 악재나 시장의 공포로 인해 역사적 하단 밴드인 녹색 선에 닿았다면 그것은 시장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의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보다 기대감이 앞서 빨간색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갔다면 탐욕을 경계하고 수익을 실현할 준비를 해야 하죠. 특히 글로벌 1등 기업과의 비교도 잊지 마세요. 현대차를 투자한다면 도요타의 밸류에이션과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면 TSMC의 멀티플과 비교해 보십시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얼마나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보는 안목이 생길 때 여러분의 수익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됩니다. 네이버 금융의 동일 업종 비교 탭을 매일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식시장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매크로거시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죠. 2025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에서 2.5%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성장주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들어 부채가 많은 반도체나 2차전지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줄어들며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봅니다. 바이오 섹터 역시 임상시험에 드는 막대한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주의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보험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과 대출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수익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밸류업 정책이라는 변수가 이를 방어할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금리만 놓고 보면 불리한 환경입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의 신호탄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배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뜰지 여러분은 성장주라는 돛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한 시대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종목의 화려한 장밋빛 미래에만 눈이 멀어 그 발밑에 파놓은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위험 신호는 만약 여러분이 가진 종목에서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할 긴급 탈출 신호들입니다. 첫째, 잦은 자본 조달과 지분 희석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비진 전환 사채 시비를 남발하는 경우입니다. 주식 수가 무한정 늘어나면 여러분이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특히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린다는 공시는 파산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의견의 이상입니다. 회계법인이 기업의 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한정이나 의견 거절은 주식시장에서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매년 3월 사업 보고서 시즌에 이 단어를 발견한다면 그 즉시 전량 매도해야 합니다. 셋째,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도덕성입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치우거나 대표이사가 1년에 3번씩 바뀌는 회사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넷째, 현금 흐름의 괴리입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실제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이는 매출 채권을 부풀린 가짜 이익, 즉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다트 검색창에 여러분의 종목을 치고 최근 2년치 공시 제목들만 훑어보세요. 전환사채,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 공시법인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갈 시한폭탄입니다. 수비가 되어야 공격도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요리하는 법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요리는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악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3가지 표준 모델을 제시합니다. 가치형 포트폴리오는 저평가된 우량 대형주를 핵심 코어로 70% 담고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를 30% 섞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 10에서 20% 유지하여 시장이 급락할 때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성장형 포트폴리오는 주도 산업의 대장주 3-4개에 집중 투자하되 반드시 서로 다른 섹터로 분산해야 합니다. 변동성을 견뎌내기 위해 최소 5개 이상의 종목으로 나누는 것이 정석입니다. 배당형 포트폴리오는 매달 월세를 받는 느낌을 구현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다른 종목들을 섞어서 1년 내내 현금이 들어오도록 세팅하고 받은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넣는 재투자 자동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모든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철칙은 비중의 상한선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한 종목이 전체 자산의 20%를 넘지 않게 관리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존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은 투자의 잔가지를 쳐내는 아주 중요한 정원 관리 활동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논리보다는 유혹과 함정으로 가득 찬 정글과 같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남들은 다 벌었는데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즉 포모 증후군에 빠지기 쉽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함정은 테마주 추격 매수입니다. 실체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뉴스 한 줄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그 화려한 불꽃놀이의 마지막에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은 언제나 공부하지 않은 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늘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둘째, 찌라시와 유료 리딩방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고급 정보라고요. 자본주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정보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시장 모든 사람이 아는 설거지 정보일 확률이 99%입니다. 셋째, 근거 없는 물타기입니다. 손실이 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평단가를 낮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붕괴되어 떨어지는 주식에 돈을 더 넣는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안 하느냐에서 그 실력이 갈립니다. 조급함이라는 최악의 적을 친구로 만들고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귀를 닫으십시오.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빨리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론과 실전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매수 버튼을 누르기 직전 떨리는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7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감정적인 파멸에서 구해줄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첫 번째, 나는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중학생 조카에게 3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두 번째,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숫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실적의 역사성. 세 번째,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이 충분해서 내일 당장 공황이 와도 망하지 않을 회사인가? 재무적 맷집. 네 번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가? 가격의 안전성. 다섯 번째, 향후 1년 내에 이 주가를 한 단계 점포시킬 확실한 제로 캐털러스트가 있는가? 성장의 촉매제. 여섯 번째, 만약 내일 당장 주가가 마이너스 30% 폭락한다면 나는 공포에 팔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더 살 것인가? 확신의 강도. 일곱 번째, 나의 목표 수익률과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지금 이 순간 확정했는가? 출구 전략의 유무.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머뭇거리거나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주식은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다트로 돌아가고 다시 산업 리포트를 읽으십시오. 7가지 질문에 모두 자신 있게 예스를 외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매수는 투기가 아닌 진정한 자산의 취득이 됩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남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나온 데이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식 투자의 기초부터 심층 발굴 프로세스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완주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탑다운 방식으로 유망산업을 선별한 뒤 다트 공시와 밸류에이션 지표로 차갑게 검증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 힘들겠지만 딱 3종목만 이 방식으로 깊게 파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남들이 가격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가치의 견고함에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 중에 말씀드린 다트, KRX, 에코스 같은 공식 데이터 사이트들은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 첫 화면에 즐겨찾기 해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뉴스로 인해 웃는 기업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십시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나 자신의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 불을 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혜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 교수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